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문명과 역사가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환경을 공짜로 썼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기후교란이 심각해지면서 그림에서처럼 북극곰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향후 400개가 넘는 발전소를 서해안에다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질수록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어려울수록 지피지기가 필요하죠. 지피,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내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면은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과학을 이정표 삼아서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 몸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먼지와 미세먼지는 크게 다른데요. 먼지란 100분의 1mm 이상 크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토양이나 꽃가루 같은 다양한 것들인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가지고 피해가 적습니다. 반면에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이 100분의 6mm라고 하면은 100분의 1mm 이하니까 6분의 1 이하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이것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산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벼워서 날아다니다가 호흡을 통해서 인체로 흡입됩니다. 미세먼지가 왜 생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사용이 느는데요. 에너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과 어떤 중첩의 법칙이 있는데요. 물질을 태우면은 에너지가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반작용으로 산화물이 배출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바람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현대에는 어떤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산화물들이 배출되면서 상승해가지고 산성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체를 산화시키는데요. 산화라는 말이 생소하죠. 산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란 산소가 어떤 물질의 전자를 빼앗아가지고 분해시키는 일인데요. 지금 이 양철질이 녹슬어가지고서 부서지는데 이것이 산화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물 같은 것이 부패되는데요. 이것도 산화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산화가 어떤 그 산소의 양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인체처럼 호흡으로 적게 산소를 흡입하면은 완만하게 산화가 되어서 지금 50년, 100년 이렇게도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화라고 하죠. 반면에 불이 나는 것처럼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급속하게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산화물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무엇이든지 쌍으로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쌍으로 존재하죠. 산화물이란 쌍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짝을 이뤄서 어떤 기형이 된 이런 어떤 물질을 말하는데요. 원래 그 물질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요. 물질이 외형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이러한 그 물질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쓰레기만 남는데요. 껍질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비들은 이제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빠져나간 이런 어떠한 것들인데요. 산화물도 이와 좀비와 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비슷한데요. 미세먼지는 어떤 인체를 녹슬게 하는데요. 부족해진 전자를 인체에서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전자가 들어있기 마련인데요. 연료 물질도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연료 물질을 태우면은, 연소시키면은 산화가 되죠. 그러면은 전자가 빠져나간 산화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미세먼지의 본질인데요. 이러한 산화물은 인체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뺏어갑니다. 뺏어가면은 인체는 이렇게 녹슬어가지고서 분해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것이 산화입니다. 산성안개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데요. 미세먼지가 안개와 접하면은 산화물이 녹으면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pH 4.0의 식초 수준의 안개가 관측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산화물이 수분과 이렇게 접함으로써 이렇게 녹으면서 황산이나 질산 같은 이런 산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산성 물질들이 인체로 깊숙이 침투해 가지고 인체를 산성화시키는데요. 그러면은 피로가 가중되고 노화가 촉진되면서 노약자들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도시가 점차 산성화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어떤 에너지 사용에 비례해서 오염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체도 함께 산성화되죠. 차량 대수가 늘수록, 거리가 늘수록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서 산화물이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현대 문명은 전기 어떤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각 가정마다 전기 사용을 늘릴수록 이렇게 대기랄지 여러 가지 도시를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수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어떤 수영장 수질이 어떠한 문제가 되듯이 도시는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산성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다 보니 인체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낭비를 막아야 환경을 이렇게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음성이 자연의 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음성은 어떤 자연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영화는 한 50여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소녀씨입니다. 90이 넘어도 이렇게 현역 상태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돌아가신 구봉서 씨와 옥신각 씨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외에도 알만한 나이 드신 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새 우스갯소리로 현대판 남전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서가 되는 데 있다. 비자금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비밀을 지켜주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죠. 왜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성자원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충들은 순놈의 역할이 미미한데요. 씨 뿌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사마귀가 교미를 하게 되면은 이 암놈이 수놈을 잡아먹고요. 수놈은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죽습니다. 암놈이 알을 까는데 영양분으로 이렇게 섭취하라는 의미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순놈들이 크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순놈들은 떠돌이로 돌다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음성은 가치 창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성이 있어야지 자식을 낳고 가족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자가 대를 잇지요. 이와 같이 남자의 목표는 어떤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끓여가지고서 차를 타먹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그렇지요. 이렇게 물질에서도 음성이 중심이고 양성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일러도 그런 예가 되겠죠. 보일러로 불을 빼면은 물이 순환을 하면서 이제 난방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에너지랄지 열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물을 수송시키는 수단이고, 물은 분자 수준까지 내려가서 세포를 어떤 먹여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지요. 이와 같이 어떤 생명의 관건은 음성인데요. 신께서는 햇빛과 공기와 물이라는 어떤 선물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이런 어떠한 햇빛과 공기라는 양성은 어디나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와 같이 산불이 나는 것도 대기가 건조하고 나무가 메마르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의 확보 여부가, 음성 자원 확보 여부가 생명력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깊은 숲이 있습니다. 이 숲 안에는 동물들도 살겠죠. 근데 이러한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안에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런 세포는 수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문제는 지금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열이 가해져가지고 양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 물이라는 음성 자원이 고갈됩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음성 자원의 고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불이 나고 있죠. 이 불은 뜨겁고 가벼워서 흩어집니다. 반면에 물은 차갑고 무거워서 응집되는데요. 이런 어떤 속성에 의거해서 생명이 살아나죠. 대기 중에 뜨겁고 가볍고 흩어져 있는 어떤 기후가 가진 에너지들을 어떤 대지가, 물과 대지가 흡수해서 생명을 살리면서 대지가 어떤 생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과 여도 그렇고요. 암수도 그렇고 이렇게 음양이 합쳐가지고 중성을 이루죠. 인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체에는 어떤 물질이라는 원자로 구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인체 70%가 물이죠. 세포도 70조 이상의 세포가 인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중성인데요. 지금 물질 같으면, 원자 같으면은 핵과 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중성이고요. 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쳐져서 중성입니다. 세포는 산성과 알카리성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중성 상태에 이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이 양성의 것들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음성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반대로 어떤 전자랄지 음이온이랄지 알칼리 같은 어떤 음성 자원들은 건강을 지켜주는 어떤 자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삶은 음성 자원 고갈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한 운동을 하면은 땀이 지속적으로 납니다. 그러면서 수분이 고갈되죠. 이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늘수록 음성 자원이 고갈됩니다. 수분이랄지 앞서 얘기한 전자, 음이온,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면서 세월이 갈수록 인체가 산성화가 됩니다.
지금 그 벼농사를 지면은 지금 겨울에 어떤 그 토양을 중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벼가 이게 그 토양을 산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 뭐 이렇게 그 뭐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고갈시켜서 지금 이 석회라는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켜야지 내년 농사를 더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늙는 것은 어떤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음성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늙습니다. 여기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여성을 누군가가 빼앗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남자는 야수로 변해가지고서 분노를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에너지의 본질인데요. 지금 그 여성을 잃은 남자들은 다시 이제 되찾을 때까지 죽도록 싸움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산화물의 본질이고 체내에서는 피로물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수소이온을 피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양이온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어떤 모습이죠. 이런 전자는 이렇게 그 아가씨에게 비유되겠죠. 음이온 같은 거에도 비교되고요. 그 항산화라는 것은 많이 듣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와 같이 그 전자를 제공해주는 일을 항산화다,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제공이 받으면은 중성이 되면서 어떤 그 문제가 없어지지요. 인체는 전자제품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에 용액이 들어있습니다. 전자가 다 방전이 되면은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전자가 방전이 되면은 이 용액이 산성이 됩니다. 양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전자를 다 채우면은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중성이 용액도 중성으로 변합니다. 그 인체도 그 체액이 있는데요. 이 체액은 어떤 그 낮 동안에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전자가 고갈되면서 양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밤에 자면서 푹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은 전자가 환원되면서 체액도 중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연탄이 있는데요. 연탄은 그 원자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는 이건 수소 원자인데요. 지금 핵 플러스의 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이게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정 상태입니다. 숫자가 동일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연탄을 떼면은 그 연소가 되면서 전자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죠. 이 상태를 원자로 그리면은 전자가 그 구멍난 것처럼 빠져나간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탄은 연탄재로 바뀌게 되죠. 어떤 산화물이라는 양성 물질로 바뀝니다. 이것도 이제 그 원자 모양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플러스만 남아가지고 H 플러스로 수소 이온으로 양이온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뿐이라 그 마이너스 전자를 늘 쫓아다니면서 질소를 어지럽힙니다. 이와 같이 전자는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탄은 전자가 풍부하고요. 그것이 고갈되면 연탄재로 변하거나 지금 이 과일도 지금 이제 그 껍질에는 전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그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안쪽에 과육은 전자가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질이 되겠죠. 지금 여기 그 벼가 있는데요. 이 벼가 그 안쪽에 있는 쌀은 전자가 풍부합니다. 그래 음성 자원인데요.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 가지고 어떤 껍질인 외면 쪽, 외쪽은 왕겨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쓰레기로 외면당하지요.
이것을 수소 원자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음성 자원이고요. 이것이 빠져나간 수소 이온은 어떤 필요물질이다, 산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노화라는 것은 이렇게 풍부했던 전자가 고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었던 수소 이온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온 음료 마셔본 적 있죠? 이온이란 플러스나 전기를 띤 입자를 말하는데요. 음이온이 이제 그 건강에 좋다라는 논문이 5천여 편에 이르릅니다. 이런 어떤 음이온은 지금 조금 아까 봤던 그 원자 모양에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2대1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이제 음성이 돼가지고 이제 H-를 붙여가지고 음이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레너드라는 분이 어떤 그 폭포 근처에 음이온이 많다. 그리고 그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음이온을 그래서 대기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폭포나 깊은 숲 또는 바닷가에 수분이 많은 곳에 음이온이 풍부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물과 가까이 해야지만이 음성 자원을 풍부하게 지원받으면서 건강을 지킵니다. 연소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시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물질이 연소가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에너지와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쓰레기로 바뀌면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평상시에 수소 원자는 중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인데 이것이 어떤 인력이 작용해서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소시키면은 산소가 어떤 그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물질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면은 이것이 양성이 돼서 양이온, 수소 이온이 되는 것이죠. 수소 이온이 됨으로써 이게 그 양성으로 변하면서 어떤 그 질서를 어떤 교란시키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이같이 어떤 물질의 핵심은 전자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이온은 지금부터는 인체의 pH는 건강의 지표다라는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이온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체내에서는 어떤 필요물질로 작용합니다. 여기 지금 전자가 없는 관계로 얘는 그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질서를 깨뜨린 상태죠. 그래서 얘는 어떤 전자를 늘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물질의 질서를 교란을 일으키고요. 산화물이란 이같이 에너지가 빠져나간 기염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타임 차트로 그려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침에는 에너지가 풍부하죠. 그랬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은 줄지만 푹 쉬고 나면 다음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것은 에너지는 전자하고 비례해가지고 전자가 계속 고갈되다가 환원이 되면서 늘어나죠. 반대로 수소이온하고는 반비례하는데요. 아침에는 수소이온이 적었지만은 저녁 무렵에는 필요물질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이거 줄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pH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pH 7을 기준으로 중성인데요. 이거보다 pH가 낮으면은 산성이고요. 크면은 염기성,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pH는 산화물인 수소이온의 어떤 그 누적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게 그 pH가 클수록 어떤 그 산화물, 전자가 빼앗긴 물질인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이런 상태고요. 반대로 알칼리성으로 pH 값이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이 되면서 이러한 산화물 누적 정도가
적어집니다. 반대 지표인 수산화 이온, 음이온이죠. 환원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가 풍부하죠. 이러한 것들은 알칼리성일수록 이것이 많고요. 산성으로 pH가 내려갈수록 적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성이라는 것은 양이온, 수산화 이온인 양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이라는 어떤 음이온의 양이 같아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인체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혈액의 pH는 7.4입니다. 약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지금 혈액의 pH를 어떤 계속해서 7.4를 유지를 하는 건데요. 피로물질이 늘어날수록, 수소이온이 늘어날수록 이 혈액의 pH가 내려가고요. 지금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이제 환원이 되고, 산성이 됐다가 중성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허파에서 막 나온 동맥의 혈액은 7.45로 평균치보다 더 알칼리성이고요. 어떤 노폐물이 많이 실린 정맥은 7.35로 평균치보다도 더 산성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7.45하고 7.35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둘 간에는 2배 정도, 수소이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침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수소이온이 줄었다가, 저녁이 되면 늘어났다가, 다시 자고 나면은 어떤 줄어드는, 어떤 이런 모양을 띠겠습니다. 삶을 어떤 pH 차트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출생 시에는 혈액 기준으로 7.4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산성화가 돼가지고서 결국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산성화는 인체의 어떤 장기, 폐랄지, 심장, 간 이런 장기들이 어떤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어떤 산화물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어떤 산화물과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산성 환경, 그 다음에 어떤 물도 그렇죠.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인체가 산성화되는데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인체가 산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성화되는 것을 어떤 야생 환경, 자연 환경이랄지 어떤 미네랄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섭취하고 누림으로써 어떤 인체를 중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건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산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pH 차트에서 혈액이 7.4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면은 세포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가지고서 탄산이 pH 6 정도의 탄산을 내뿜습니다. 약산이죠. 운동을 하면은 과한 운동을 하면은 4.5 정도의 젖산이 나옵니다. 또한 어떤 고기 같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요산과 황산이 분비되면서 pH가 2.0 강산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체를 산성화시키고 노화 질병시킵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떤 잠을 자고 영양을 보충하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중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인체의 산화는 어떤 생존 환경과 생명 활동에 따라 매 순간 변합니다. 몸의 어원은 모음입니다. 먹거리를 모은다, 에너지를 모은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뭘 먹는지에 따라서 산도가 변하는데요. 콜라 같은 청량 음료가 pH가 3.0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수기 물이랄지 산성비랄지 이런 것들이 5.0이고요. 가공식품도 산성도를 띱니다. 이렇게 산성 물질들은 미네랄이 적은데요. 반면에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의 바닷물이랄지 강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pH가 8.0이고요. 그 알카리수랄지 자연식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카리성을 띱니다.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해야지 알카리성을 띠고 그럼으로써 인체가 산성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데요.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품, 야생식품을 가까이 해야지 항산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에너지 사용이 많으면서 체내에 어떤 활동대사에 따른 노폐물이 쌓입니다. 또한 각종 장기들이 어떤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기초대사가 쌓이게 되죠. 거기다가 어떤 미세먼지 같은 환경의 문제랄지 음주 흡연 같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체액이 점점 산성화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야간에 푹 쉬면서 잠을 자고 영양을 보충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중화시켜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과로 과식하면 어떤 노화나 질병이 찾아오게 되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어떤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인체의 산화를 저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계인데요. 80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이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떠한 페인트칠이나 기름칠로 어떤 산소하고 접촉하는 것을 막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어떠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을 부착을 해가지고 전자를 환원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랄지 이런 쪽으로 전자가 빠져나간 만큼 이렇게 미네랄에서 전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어떠한 이제 녹쓰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죠. 인체도 이와 비슷한데요. 이게 노화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전자가 부족한 산성식품 이런 식품들을 계속 먹어대고 그 다음에 과로를 하고 그럼으로써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반대로 이것을 막아내고 항산화시키고 환원을 시키려고 하면 전자가 풍부한 미네랄을 자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은 전자가 잉여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미네랄을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지하에 있는 어떤 알카리 금속들을 지하수가 녹여가지고 흘러나오게 하면은 식물은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성장을 하고요. 다시 어떤 동물들은 이것을 이제 먹고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차린 밥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특히 야생의 음식들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어떤 야생의 음식들은 미네랄이 많아서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데요. 이런 항산화 식품들을 나이 들수록 자주 먹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